안녕하세요. 자연과 삶의 김수일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삶 중에서 소제목으로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이를 먹죠. 나이가 들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 또 다리,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플 것인가, 아픈 것인가, 도대체 왜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호기심과 그리고 새로움을 알고 어떤 벅찬 생동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그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진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검증된 결과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무릎, 그리고 다리, 허리, 이런 것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드럼체요법이다. 그래서 아픈 무릎, 다리, 허리, 이것은 드럼체로 고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무릎, 다리, 허리를 살리는 드럼체요법,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다 이제 뼈는 그야말로 아기질에서 석기질로 변화하고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으로 그야말로 삭쟁이처럼 바삭바삭해서 나무 삭쟁이처럼 부러지기가 쉽죠. 아기였을 때는 이제 연약하고 아귀질이 없고 그야말로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유연성이 높은 그런 상태이지만, 나이가 먹으면 자연히 경직화가 되고 노화가 돼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제 위험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속기질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뼈가 골절되면 일단 나이가 먹은 사람은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뼈가 골절되면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그 이유가 바로 낙상해서 골절되면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병원 측의 책임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전적으로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골간인 뼈라고 하는 것,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퇴화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 주축인 근육 자체는 퇴화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연적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근육은 기계와 비슷해서 소위 기름칠해주고 닦고 조이고 만져주면 오래도록 그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만 제때제때 잘하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제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이 퇴화는 할지언정 이 근육만큼은 얼마든지 재활과 활성화를 시켜서 본래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파열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과 활성화는 좀
어렵죠. 그리고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굳어진 다리, 근육, 무릎, 허리 등은 얼마든지 재활과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 근육은 신축성이 있어서 노력만 하면 조금씩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성을 조금씩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뼈는 늘릴 수는 없죠. 퇴화되고 경직화되고 경화됩니다. 삭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근육은 조금씩 신축성과 근육의 양을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이 들면 뼈는 어쩔 수 없어도 근육으로 보강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육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표상하는 말로 그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꺼리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허리가 아프면 이 기대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오므리기가 불편하면 다리를 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등등 이런 습관들이 계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관련된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줄어들고 그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한 굳어지고 또 그것을 움직이려 하니까 이제 신축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더 어렵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악순환이 계속돼서 결국 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포기 상태가 돼서 병원이나 다니면서 치료하고 약 먹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닌 저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67세의 남자입니다. 당뇨가 몇십 년 동안 당뇨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여 동안 당뇨에 시달려오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책상에서 주로 앉아서 일하고 그리고 가끔 좋아하는 탁구 등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쉽게 지치고 그리고 피곤하여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그것조차도 피하게 되고 왜?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근육이 굳어져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무릎과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졌고 띄엄띄엄 쉬엄쉬엄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또한 걷는 것도 좀 오래 걸으면 허리와 다리가 몹시 아파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가까운 단국대 병원에서 3년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처음 엑스레이를 찍어라. 그래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라고 그래서 또 하게 됐고 이런 것 등을 거쳐서 최종 진단 결과가 척추협착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투약과 시술 등을 전문 교수들이 치료를 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방 치료도 겸하게 됐고 물리치료도 역시 여러 번 거쳤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었죠. 그때뿐이 아니라 실상 이 통증 자체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그렇게 근본적인 그런 효과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협착증 치료를 결과론적으로 때려치게 된 거죠.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척추협착증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암이라고 하는 거, 암이 그야말로 이제 악성 종양으로 번지게 돼서 해악을 끼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악성 종양으로 번지지 않고 소위 무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번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그것은 큰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부학과 교수들이 말에 의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그야말로 거기에는 그 무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큰 거 또 작은 거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삶을 영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의 뱃속에 큰 종양이 누구나 있을 수 있듯이 그것이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그런 모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큰 해악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협착증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전문 의사는 그에 치중해서 치료를 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결코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척추에서 사실 모든 신경이 손, 다리, 허리 등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통증이 생기고 따라서 신경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방과 치료에 대해서 저는 효과를 볼 수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들면 조금씩은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내 몸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연구해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의사도 사실 처음 환자를 대할 때 문진표를 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고 그것을 기초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첫째 이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하면서 4층 계단 천천히 걷기, 산보하기 등등 그렇게 몇 달 아니 1년 정도 했는데도 무릎과 다리, 허리 통증은 크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운동이 좋다라고 해서 서서히 조금씩 운동을 넓혀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 도대체 나아질 방법이 없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싫고 아프니까 그저 누워 있고만 싶고 그런 현상이 계속됐죠. 과연 이게 사는 것이냐? 이대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 그대로 죽는단 말이냐? 차라리 빨리 죽고도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글픈 생각에 우울증도 계속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근육은 계속 굳어져 갔고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저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무심코 TV를 보던 중에 울산에서 74세의 노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변함없이 울산의 그 유명한 대나무숲 근처에서 집까지를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내용의 방향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사고로 하반신마비로 다리를 전혀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일터로 가면 하루 종일 이 다리의 재활을 위하여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저녁 어둑어둑해서야만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때론 나지막한 동네 산에도 계단을 손으로 기어서 오르내리곤 합니다. 생생한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인간 승리다. 저런 사람도 의지를 가지고 몸을 고쳐보려고 저런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포기하려 하고 등등 그 순간 내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나 같으면 그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강한 의지로 재활의 노력을 하다니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강한 의지가 용수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런 절망의 사람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못한다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재활의 의지를 불태워 내 몸을 연구 분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몸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내 몸을 정확히 알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아픈 다리를 펴보고 오므려보고 손으로 힘주어 문질러보고 오금쟁이와 무릎을 문질러보고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보기도 하고 감각이 거의 사라져버린 발바닥을 문질러보고 눌러보고 허리도 문질러보고 눌러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픈 통증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부드럽게 서서히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처음에는 약간 아픈 듯 하지만 조금씩 덜 아프게 되고 나중에는 시원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덜 아픈 부분으로 자극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은 근육과 신경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움직이고 신경이 연결돼서 통증과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근육의 중심체를 이루는 대퇴부, 골반 부위,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허벅지, 다리, 무릎, 오금쟁이, 발목, 인대근, 발가락, 발바닥 등으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예컨대 무릎 또는 오금쟁이가 아프면 해당 근육 신경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대퇴부 골반 부위,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허벅지, 다리, 무릎, 오금쟁이, 발목, 인대근, 발가락, 발바닥 등 전체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은 근육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고 원활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게 되고 수축성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늘어나서 운동상 장애가 적어지게 되고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극의 도구와 방법입니다. 도구는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900원이면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드럼체, 드럼 스틱이죠.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나무젓가락 3개를 뭉쳐서 3세트면 조카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럼체는 한쪽은 둥그러서면서
약간 뾰족하고 한쪽은 둥그스러운 약 40cm 정도의 북치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드럼체든 나무젓가락이든 대체로 뾰족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신체 부위 넓은 쪽을 자극할 때는 뾰족하지 않은 그런 넓은 그 부분, 둥근 부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즉 강한 자극은 언제나 이 좀 뾰족하고 자극이 가능한 그런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 강한 자극이라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강한 자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서서히 지속하다가 신체 부위가 적응되는 정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콕콕콕 찌르면서 처음에는 약하게 나중에는 세게 이 콕콕콕 찔렀을 때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심하게 아픈 부위에서 주변 약간 아픈 부위로 자극을 확대해 나갑니다. 또한 아픈 부분을 자극하면서 근육이 연결된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 연결 근육을 자극해 보면은 결국 직접 연결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조밀조밀 콕콕콕 찔러서 자극을 합니다. 절대 처음부터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시원함을 느낄 때 약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연결 부분은 대략 알 수 있지만 근육과 신경이 사방팔방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자극하면 효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아마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테지만 10분 내지 20분만 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기할 정도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무릎, 다리, 허리를 살리는 드럼체 요법, 이와 우리는 드럼체 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드럼체 요법이 척추협착증 치료와 다른 물리치료, 운동요법 및 한방요법과 다른 것이 무엇이고 과연 차별적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나는 몇 년이고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수영, 탁구 등을 했지만 내 몸의 근육, 굳음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통증을 갖고 살면서 제대로 앉을 수도 제대로 계단을 걸을 수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드럼체 요법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내 몸의 근육이 서서히 신축성이 생기면서 편하게 앉기도 하고 계단도 약간 뛰는 듯한 자세로 편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파서 양반다리 앉기,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죠. 왜?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고 약간만 물론 완벽하게 젊은 사람들처럼 옛날 소시대처럼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약간은 불편할 뿐이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큰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만간 이것도 편안해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계속 일신일신 하루가 새롭게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으로만 너무 강조한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사람 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 신기해서 나만이 아니라 고통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절절한 마음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드럼체 요법이 왜 특별한 효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여러모로 생각해 봤는데 신체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 근본적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느끼는 것은 앉아서 또는 누워서 자극을 하는데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자극하고
그 자극하고 나면 열이 나고 엄청나게 땀과 갈증을 느낍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자극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엄청난 열량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운동이나 일반적인 물리요법보다 굳어있던 또는 죽어가고 있던 이 근육이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자극을 받음으로 해서 세포 활동을 극대화시키다 보니 열량이 폭주하는 것이 아닐까,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적으로 큰 운동이 아닌데도 열이 나고 땀이 비오듯 하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하는 것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고 근본적으로 전체적 운동은 아픈 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요법은 직접 영향을 줌으로 해서 급속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서 바로 통증을 체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과 팔, 이 부분은 어깨 중심으로 근육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또 우연히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하체 부분, 이 대퇴부에서 발까지 이 하체 부분을 자극하여 풀어지게 되면 다리의 굽힘과 펴이 편하고 헐렁해지는 느낌과 평소 손가락 저림 현상이 가끔씩 있었는데 자연스레 손가락 저림이 없어지고 손가락 굽힘과 펴이 수월하게 되고 헐렁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돈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효험을 보면 몸이 좋아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콕콕콕 찔러 자극을 줄 때 유의사항은 자극하는 부위는 근육일 뿐이지 절대 뼈는 콕콕콕 찔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도를 조절하면서 처음에는 약하게, 나중엔 어느 정도 강도를 높이고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무릎 관절 부분은 조심스럽게 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근육 힘줄 부분을 정확히 잡아서 자극해야 되고, 평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어떤 이 히프, 이 움푹 패인 부분의 근육이 매우 중요하고, 허리 양쪽에서 날개처럼 다리 아래로 쭉 뻗은 근육줄기 또한 중요하고, 오금쟁이에 연결되어 있는 손에 잡히는 큰 줄기의 힘줄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와 연결된 허벅지 쪽의 근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콕콕콕 찔러서 자극을 해줘야 합니다. 자극할 때 다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또 굽힌 상태에서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 요법과 병행하면 상승 효과를 거두는 것이 있는데, 전동 마사지라든지 그 밖에 요즘 새로 나온 그런 마사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허리 돌리기 운동도 상당히 전체 근육과 신경을 유연하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돌리기 운동을 좌우로 10번, 20번, 점차 늘려서 50번, 100번까지 하게 되면 허리의 유연성과 중심부 근육의 이완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누워서 발로 자전거 페달 돌리기 동작을 100번씩 해서 허리 기준 상하 근육 운동으로 중추 근육을 풀어주고, 발지압 매트를 사용하여 발바닥과 발가락 구석구석 자극을 겸하는 것이 온몸과 내부 장기의 원활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연결된 신경계의 자극으로 각 부분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합니다. 한편 가벼운 운동,
특히 걷기를 약간 땀이 흘릴 정도로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더 좋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면 부족만은 못하죠. 과유불급이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또 기계는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관리하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기계와 같습니다. 뼈는 사가도 근육은 관리하면 오래 갑니다. 무릎과 다리 및 허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